저는 이제 이런 카페로 만들어진 걸 보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 숙박하면 진짜 좋은데 놀거리가 있는 중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찾기가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이 쓰다의 옥수수 언니입니다. 네. 쌤, 여긴 어디예요? 뒤에 혹시 보이세요? 지하철역? 여기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홍대는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업을 하실 때 요즘 사실 가장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마포구예요. 그래서 마포구 중에서도 사실 홍대 입구역의 상권이 되게 중요해서 오늘은 한번 홍대 입구가 왜 핫해졌고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몸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어요. 가볼까요? 네. 옥쌤, 그러면은 홍대에는 게스트하우스 차리기 좀 좋은 곳인가요? 그럼요.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 바로 마포구 홍대 입구역이에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도 많고 젊은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인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숙박업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인데 당연히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다 차려야지 되겠죠. 근데 이 동네가 정말 외국인이 많아요. 일단 젊음의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 2호선 홍대 입구역 외에도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사실 이 홍대가 뜬 거거든요. 공항철도 라인을 이제 공항에서 타고 이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관광지가 이 홍대 입구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기를 가장 먼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이쪽에서 숙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쪽 홍대나 연남동 쪽에는 임대료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비싼 데도 있고 예전보다 솔직히 비싸졌어요.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좀 올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괜찮은 임차할 수 있는 지역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홍대, 합정, 연남동과 종로 이곳을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둘 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철도 지하철역을 타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이 홍대예요. 그리고 약간 종로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종로는 원래부터 약간 관광지였다면 홍대는 이제 젊음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종로는 이제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경복궁, 명동, 그리고 또 각종 박물관도 있고요. 공예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좀 구경할 거리가 많은 동네라면 여기는 좀 즐길 거리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밤의 문화를 접하고 싶다. 한국의 밤문화, 한국에서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 종로보다는 홍대가 더 좋죠. 피디님 보시면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의 나이대도 굉장히 젊은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가족 단위보다는 여기는 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온 관광객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숙소 얘기하고 조금 이제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좌우에 이런 상가들이 되게 비싸졌어요, 임대료가.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었던 거가 다 근생 건물로 바뀌기도 했고요.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이 길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여기 뭐예요? 여기는 연트럴 파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경의선 숲길이라고 합니다. 연트럴 파크는 약간 애칭인데요.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효창공원까지 이어지는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다 철길이었어요. 기찻길이었다가 기찻길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공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부터 이제 연남동 저 끝자락까지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6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라인이 그 젊은 분들이 이제 공원에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버스킹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인기가 많은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이 지금 평일 낮이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사람 되게 많죠? 이게 주말 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겠죠? 사람이 그죠?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장사가 잘 되는 일명 레드오션 같은 데다 숙소 차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레드오션에다가 차리는 게 블루오션 개척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1등 옆에 차려야지 1등 비스무리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마포구 홍대 입구 안에서 숙소를 지금도 하고 싶어 하죠. 네. 약간 게스트하우스 창업의 로망 같은 곳이네요. 맞아요. 네. 여기다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구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사님들은 되게 피곤해 하시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민방업 박을 수 있는 그 매물을 찾으니까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만약에 옥쌤이 이쪽 뭐 홍대 연남동 쪽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차린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런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차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안쪽으로 차리고 싶으세요? 저는 뭐 물론 매물이 있으면 어디든 사실 땡큐인데 기왕이면은 조금 이면으로 들어가면서 조용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안에서 나오면 상업지고 나오면 먹자골목이고 번화가인데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조용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이쪽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이 이쪽에 건물을 샀을 것 같은데 유명인들이 샀다라는 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코너 건물이 누구누구 거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연트럴파크 안에서도 이제 요 횡단보도를 지나서 요쪽은 좀 시끄러운 동네, 요쪽은 조금 이제 조용한 동네가 시작이에요. 요쪽 라인에서 숙소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진짜 네. 이런 데 놀러 와가지고 네. 쉴 때 이렇게 여기 앉아서 맥주 맞아요. 한잔 친구들끼리 와도 되고, 뭐 커플이 와서 남녀 커플이 와가지고 즐겨도 충분히 재밌는 동네예요. 네. 대표님, 네. 저 카페는 네. 집 같은데 카페네요. 아, 이런 형태가 원래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카페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예요. 이런 동네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성수 카페거리라든가 뭐 서울숲 이런 데도 다 비슷해요. 왜냐면 일반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꿔서 근생으로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숙소를 차리면 잘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카페로 만들어진 걸 보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숙박하면 진짜 좋은데 이미 이제 근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숙소로 운영할 수는 없고 카페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주택이었을 텐데. 뭔가 2, 3층은 네. 주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1층, 2층에는 상가로 쓰더라도 위층에는 지금 외도민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호스텔이 조금 용도 변경하는 게 많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물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가를 좀 나오면 카페 거리가 있고 조금 이렇게 조용하니 운치 있게 데이트도 하고 되게 매력이 있는 동네예요. 오늘 저희가 온 데는 사실 홍대 입구역부터 이렇게 쭉 직진해서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의 끝자락까지 지금 걸어와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신촌 그리고 이대 입구 그다음에 멀리는 이제 합정, 망원 6호선 망원역까지 망원, 마포구청까지 이 바운더리가 점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의 그 수요가 사실 마포구에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한 30%가 이 마포구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물을 구하실 수 있으면 사실 홍대에서 하시는 거 괜찮죠? 네. 어쨌든 이쪽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찾으려면은 어쨌든 매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뭐 홍대, 연남동 이쪽은 경쟁이 진짜 치열할 것 맞아요. 같은데 많이 혹시 치열해요. 매물을 구하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요령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많이 발품 팔고 다니는 분들이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팁을 좀 드리면 로컬 부동산을 좀 찾아보시되 좀 골목 안쪽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엄청 추운 날 저는 이런 날 꼭 임장 가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말도 좀 대화도 해주시고 뭐 어떤 매물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부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도로가에 있는 큰 부동산보다는 작은 로컬 부동산을 공략하시고 추운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씨가 궂은 날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찾으셔야 좋은 매물을 얻으실 수 있다. 그 만약에 매물을 구했어요. 그러면 뭐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몇 평 정도가 좀 적당해요? 그거는 사실 자기의 가용금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숙소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방 2개하고 거실이 있는 구조 한 13평에서 15평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대 상권은 앞에 분홍색 상업지 외에 뒤에는 사실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대 입구 앞에만 봐도 주거지역이니까 당연히 주거하는 공간이 있고 그 중간중간 상가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괜찮은 지역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따로 있고 빌라가 따로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역세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좀 구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놀거리가 있는 중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찾기가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여기 보이세요? 기찻길을 일부 남겨놓은 거예요. 군산에도 기찻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살고 너무 되게 재밌는 동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사실 이제 좀 매물 구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숙박업이라는 거 자체가 참 매력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홍대 입구를 오늘 한번 나와봤는데 꼭 홍대 입구가 아니더라도 사실 아직 틈새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메인 상권에서 하시면 좋지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꼭 숙박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권 스케치 한번 나와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간 이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